히스토리 인 무비 힘입니다. 영화 속에 숨어있는 역사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영화 암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살은 1930년대 무장투쟁 운동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인 30년대는 암흑의 시기라고 불릴 만큼 독립운동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영화 속 인물들처럼 독립을 위해 싸우신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의 한인애국단,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의 의열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총 35년인데요. 일제의 통치 방식에 따라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 40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910년대는 무단 통치라고 불리는 시기였는데요. 말 그대로 일본 헌병 경찰들이 칼을 차고 우리 국민들을 무력으로 통치했던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 이상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20년대의 통치 방식인 문화통치인데요. 여러분, 문화통치라고 하면 뭔가 좋아 보이고 그렇죠. 하지만 문화통치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친일파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을 서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통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경제, 사회적 민족운동이, 그리고 국외에서는 무장 독립 투쟁이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문화통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일본은 만주국을 수립할 만큼 군사력이 점점 강성해지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시대가 바로 영화의 배경인 1930년대입니다. 다음은 1인 다역으로 전지현 씨가 열연한 미치코와 안호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암살 속에서 이 둘은 쌍둥이로 나오는데요. 미츠코는 친일파 아버지 강인국에게 키워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라고 언급하는 등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나도 독립운동하는 사람 좋아해. 근데 난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대사를 통해 독립운동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미츠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기피하는 인물이죠. 안호균은 유모의 손에서 자라 미츠코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보여줍니다. 영화 암살은 이 안호균 캐릭터를 위주로 스토리가 이어나가는데요. 비중이 높은 인물인 만큼 강인국과 같은 가상의 캐릭터와 달리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자연 지사입니다. 그동안 남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루어졌지만 암살만의 특별한 점은 바로 잊혀질 뻔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입니다. 실제 남자연 지사는 여자 안중근,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며 무장투쟁에 참여했습니다. 을미을병 때는 남편을 잃은 뒤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지원 활동을 시작했고 1925년 사이토 조선총독 주사의 시도를 하는 등 독립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1932년 그 당시 왼손 넷째 손가락을 두 절 잘라 국제연맹조사단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독립을 위한 남자연 지사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연 지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1933년 부토 주만 일본 대사 암살을 시도하려다 체포되고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1933년 순국하시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생으로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남자연 지사와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남자연 지사뿐만 아니라 항일투쟁 선봉에 계셨던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친일파였던 강인국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친일파인 강인국이 테라우치 총독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떨까요? 이완용 학교샤크! 食事が先だ。調子はどうだ？
おかげさまで寮の薬が合うようです。そうか。韓英国。はい。これは金か。はい。こいつの顔つきからしてただではなさそうだな。カカ。半島のマスシェイクに朝鮮はへこぐ崖に満ちた産業の国になりました。私は朝鮮の金の採掘権の許可を大変ありがたい。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는 이정재의 액션씬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강인궁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私は守ります。必ず소독가 주타이다. 네, 다음으로는 영화에는 강인국, 실존 인물에는 문명기라는 인물의 비행기 헌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5년 3월 22일 동아일보의 경북 문명기 씨가 헌납한 애국 20호 신비행기 헌납식 및 그 명명식은 21일 오전 10시 여의도 비행장에서 거행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문명기는 1923년 금광산업에 실시했고 35년에는 국방 헌금인 10만 원을 일본 육군과 해군에게 비행기 한 대씩 헌납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하여서 헌납병 환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답니다. 네, 다음으로 반민특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줄임말인데요. 1948년에 반민족행위처벌법, 즉 반민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반민특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서 염석진이 재판받는 장면 보셨나요? 네, 이게 바로 반민특위 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친일파는 제대로 처벌됐을까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리고 친일파가 국회 프락지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태 등을 일으키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는 활동 약 1년 만에 해체를 하게 되고, 영화 속에서 염석진 또한 그냥 풀려나게 됩니다. 안호균.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개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이 뭐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네, 이렇게 염석진은 영화 속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중국, 일본 등에서 역시 개봉한 영화 암살. 과연 그 반응은 어떠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역시 아시아에서 할리우드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영화뿐이다 라는 좋은 호평부터 시작해서 제작비도 제법 많이 들었겠지만 이런 수준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반응들 역시 많았는데요. 일제강점기 자체가 픽션이다. 한일 감정이 없으면 제대로 있을 수 없다. 누가 봐도 허구의 이야기이다. 한국에서는 영화가 역사가 된다 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영화 암살에 대한 평점은 3.7점. 전지현, 하정우 등의 유명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한 반응은 매우 좋았지만 역사적 배경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이 더욱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질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라고 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속에 숨어있던 역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히스토리 인 무비 힘이었습니다.